켄트식이 돌아왔구나. 전설적인 투자자 켄 피셔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시장 전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했다가 며칠 만에 바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입수해서 도대체 어떤 영상이었는지를 공유를 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영상을 삭제했던 켄트식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촬영일은 2020년 3월 31일입니다. 저는 김단태고요. 어떤 얘기를 제가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분은 이 위에서 영상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3월 20일 날 다시 새 영상을 올렸고요. 그 영상의 내용을 요약을 드리려고 해요. 전체 영상을 번역을 할까 하다가 40분이어서 엑기스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시장의 갑작스러운 반응들은 지금까지의 바이러스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가지고 가고 있죠. 충분히 숫자들이 그런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계속 시장이 얼마나 떨어졌다, 그런 그 강도에만, 규모에만 집중을 하는데 켄 피셔는 지속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만약에 잘 수습되면 주식은 빠르게 떨어졌던 것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급등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경기 침체가 시작돼도 주가에는 꽤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일반적인 베어 마켓,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하락장 같은 경우 녹색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미디언 값, 중앙 값을 보는 경우에 기간도 아주 길고요. 이렇게 전형적인 2008년이라든가 닷컴 버블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경제 위기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다가 확 떨어지고요. 그리고 기간도 아주 깁니다. 연한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미디언 코렉션이라고 해서 조정장이라는 거는 잠깐 주가가 흐트러졌다가 장기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회복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에 한 15% 정도 급락했다가 다시 자리로 회복을 합니다. 최근의 하락장을 보면 일반적인 베어마켓에서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조정장에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전례가 없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단기간에 거의 확 떨어졌거든요. 켄 피셔가 영상을 다시 올리면서 이제는 베어마켓이다라고 뉘앙스를 줄 줄 알았더니 여전히 V자 급등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더욱더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제 위기에서 나타났던 하락장들을 보면 1929년의 대공황을 비롯해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까지 하락장들을 보면 월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 혹은 진짜 많이 가봤자 마이너스 10% 이 정도의 어떤 하락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에 혼자 완전 아웃라이어죠. 그러니까 2020년 2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이 한 달은 전례가 없는 달이에요. 34%가 한 달 동안 빠졌거든요. 정말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달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한번 좀 읽고. 2000 years later. 켄 피셔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희망편과 그 다음에 중간편과 파멸편으로 나눠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중간과 파멸을 구분하는 거는 셧다운의 기간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기간이 만약에 3개월 내로 끝난다, 이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일 거고요. 셧다운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가 있을 거고, 셧다운이 무한히 계속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아름다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미래다. 리니어 모터카, 미래도시, 초음속 여객, 철수, 바둑이, 철수의 여동생 등등 다 환하게 웃고 있는 바로 이 미래 세계 보면, 만약에 이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 3개월 내로 진정이 된다면 이 정도의 충격은 주가 지수에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높은 변동성으로 떨어진 만큼 다시 회복할 때도 높은 변동성으로 회복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12개월 모두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곧 상승장은 온다라는 게 바로 피셔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은 좀 힘들겠지만 1년이 지나고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어쨌든 다시 주가는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얘기하고 싶지 않네. 이렇게 보시면 돼. 파멸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붕괴하는 문명도 있고, 방사능의 영향으로 흉폭해진 철수도 있고, 바둑이도 있고, 완전 대판이 된 이 미래의 세계는 어떤 상황일까요? 글로벌 침체로 이어지고 아마 베어마켓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들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켄 피셔도 그렇고 의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걸 대전제로 깔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염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아마 노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독감들과 그렇게 차이가 없기는 해요. 다만 이게 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사망률이 일반적인 독감보다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그 외의 질환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는 공포나 패닉이 극에 달했다. 실제 위험한 거에 비하면 패닉이 좀 극에 달하는 면은 아직도 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H1N1 신종플루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생긴 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확진자 수도 글로벌리하게 20억 명 넘게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고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던 정말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도 팬데믹도 선언이 돼서 거의 1년 4개월 이상이나 지속됐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글로벌 셧다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행이 제한된다거나 통행이 제한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우리들의 반응이 약간 과민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표를 보면 신종플루에 비하면 확진자 수도 그렇고 사망자 수도 그렇고 훨씬 몇십 배 낮은 상태니까요. 물론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난다는 데 어떤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상자라는 수치 자체도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건데, 여타 우리를 공포에 빠뜨렸던 다른 바이러스들에 비하면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특히 일반적인 독감들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비교해보면 독감 대부분 겨울이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돼서 날이 따뜻해지면 독감이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줄어드는 거지 사라지는 건 또 아니에요. 뭐 애매한 면이 있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건 어차피 더 날이 추워지는 남아메리카 남반구 지역에 있다가 다시 날 추워지면 북반구 쪽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알 수는 없죠. 결국은 시간이 설명을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셔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되게 이런 걸 스케일링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길까를 무작정 무서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경제적 끼치는 영향을 수치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수치화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또 우리는 경제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2014년부터 19년까지 미국에서 연평균 특정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연 단위로 수십만 명 이상 죽이는 다양한 사망 원인들이 많습니다. 익사하는 사람도 1년에 30만 명이 넘고요. 의료사고로 죽는 사람도 거의 25만 명이고, 독극물 때문에 죽는 사람도 거의 20만 명 되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60만 명인데, 사실 일반적인 감기가 6만 명 정도인데, 과연 이게 미국에서 사망자가, 잠깐 미국 사망자 오늘 보고 올게요. 오늘 2020년 3월 31일 현재 미국 사망자가 약 3,000명 조금 넘어요. 사망자의 숫자로만 봐서는 아주 작은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또 얼마나 커질지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한번 가져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가 중국의 경우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서 격리 해제를 되고, 치료받는 사람들 대비해서 새롭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과 비슷하게 2월 한 19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주가는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다만 2월 19일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주가는 거의 30% 가까이 빠졌죠. 우리가 약간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 전 세계가 결국 중국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런 희망적인 중국과 같은 그 주가 지수의 모양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럼 중국의 데이터가 믿을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은 있죠. 그래도 가장 먼저 코로나를 경험했던 중국 데이터를 참고를 해보자면 3월 초 데이터 기준으로 이미 수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 재가동하고 있는 공장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전 세계가 결국 중국의 방향을 따라가게 된다면 한두 달 정도만 있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약간의 또 다른 행복 회로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정말 빠르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바이러스를 알아내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든 다음에 백신을 처음으로 인체에 실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그래프가. 사스 때 같은 경우는 거의 20개월이 걸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2개월 만에 인체에 이제 실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체에 실험한다고 해서 백신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기술적인 진보가 생겨서 우리가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공개했듯이 존슨앤존슨도 빠르면 2021년 상반기에나 사람들한테 보급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긴 시간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 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속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의 힘으로 3개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이상을 우리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약간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3개월 이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뭐 중국의 예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중국의 예를만 들기에는 너무 빈약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미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거를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지만 아마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거고 학교나 수업이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아주 많죠. 초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패닉에 빠져서 휴지를 사재기 하는 현상들도 있지만 이것은 생각해보면 되게 상식적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4에서 6주 정도는 집에서 격리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거는 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코스코나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정말 글로벌리하게 24시간 동안 유통을 하는 기업들이 빵빵하게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 제가 요즘 들리는 얘기가 얼마 전까지는 마스크도 좀 구하기 힘들었는데 마스크도 생산을 정말 여러 군데서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도 구하기가 예전보다는 수월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초창기에 구하기 힘들었던 생필품들을 이제는 좀 구하기 쉬워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걸 어느 정도 익혀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피처 인베스트먼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낙관적인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우울한 전망들만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우울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에 좀 도전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40분이 되는 영상들을 또 제가 마음대로 약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처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시는 분도 다양한 경제 위기들을 겪으면서 지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 모든 게 다 끝이 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패닉에 빠졌지만 막상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정말 패닉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더라고요. 피처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얼마 전까지 소리가 좀 많이 별로였죠. 제가 마이크를 되게 비싼 걸 샀는데 얼마 전에 청소를 하면서 마이크 선을 빼놨어요. 근데 이게 선이 빠진지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가 선이 빠졌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방금 바로 오늘 깨달아서 비싼 마이크를 이제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음질이 별로였는데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